저는 늘 변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. 제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준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. 사실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.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책들을 만나기 전과 후에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. 그 세 권 지금 소개할게요. 저 솔직히 이 책 별로 기대 안 했어요. 제목도 좀 뻔해 보이고 자기계발서 많이 읽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. 그런데 첫 챕터에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. 목표는 패배자의 것이다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싶었는데 읽다 보니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목표를 세웁니다. 근데 왜 매년 12월이 되면 작년이랑 똑같은 결심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? 목표의 문제는 이겁니다.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항상 실패 상태에 9.9kg를 뺐어도 실패고 책을 49권 읽었어도 실패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 번 무너지면 에이 다 틀렸어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. 반면 시스템은 달라요. 매일 30분 운동하기가 시스템이라면 오늘 했으면 그 자체로 오늘은 성공입니다. 실패의 기준이 없어요.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전부. 결과는 시스템이 쌓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취업 실패, 직장 승진 실패, 사업 실패,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희귀장애까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열정을 따르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라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직접 겪어본 사람의 말이거든요. 그는 성공에 이르려면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오히려 성공이 열정을 불러온다고 반박합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은 뒤로 목표를 세우는 대신 오늘 할 루틴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. 거창한 목표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. 근데 그게 쌓이니까 어느새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. 마음 먹고 일찍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집중하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이 뿌야고 퇴근하고 나면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이 느낌. 다들 이걸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더라고요. 저도 그랬고요. 이 책은 그 자책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. 의지력을 탓하기 전에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. 우리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.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. 기름이 떨어진 차에 왜 안 달려? 하고 화내는 격이라는 거죠. 이 책은 도파민, 노르아드레날린, 세로토닌 등 뇌를 움직이는 7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과 역할, 그리고 그것을 스위치처럼 끄고 켜는 생활 습관과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읽으면서 특히 이건 몰랐다 싶은 거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.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도 분비됩니다.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상만으로 이미 의욕이 생기는 느낌.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. 뇌가 실제로 반응하는 겁니다. 큰 목표 하나보다 작은 성취를 많이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알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.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책상이나 회의실이 아니라 바, 욕실, 버스, 침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거 읽고 나서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좀 사라졌습니다. 열심히 놀고 열심히 멍 때리는 게 사실은 생산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. 저자는 수면을 최강의 업무 방식이라고 말합니다. 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고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. 잘 자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걸 해냅니다. 기존 자기계발서가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 책은 훨씬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. 막연히 정신력을 탓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줘요.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뇌에게 필요한 걸 먼저 줘라는 접근. 저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말하면 세 권 중에서 이 책이 제일 불편했어요.
왜냐면 이 책은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거든요. 사람들은 옷, 신발,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정작 생각은 수십 년간 바꾸지 않는다. 이 말을 읽는 순간 나는 아닌데? 라고 생각했어요. 읽다 보니 저도 그 사람 중 하나였더라고요.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세 가지 태도였습니다. 전도사 모드, 검사 모드, 정치인 모드.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. 이 책이 제안하는 대안은 과학자 모드입니다. 과학자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걸 패배라고 하지 않아요. 오히려 아, 이제 정확해졌다라고 받아들입니다. 다시 생각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내가 10년 동안 믿어온 게 틀렸다고? 그럼 나는 뭐야? 이 두려움이 생각의 변화를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은 정체성의 재정이라고 말합니다.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계속 배우고 업데이트되는 사람이야로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.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? 였다면 지금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이지? 라고 먼저 묻습니다. 상대를 내가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놓친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.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로 묶으면 시스템을 만들고 뇌를 최적화하고 생각을 계속 갱신하는 것.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세 권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그 중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이거예요. 변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. 예전에 내가 믿었던 것,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바꾸는 게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사실 바꿀 수 있다는 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오늘 소개한 세 권 중 제목만 봐도 뭔가 걸리는 책 한 권부터 펼쳐보세요. 그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